환상에선 제주에서의 치열한 생존기. 2021 KPGA 챔피언 서바이벌. 웰컴 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 자, 드디어 옆에 있는 우승컵의 주인공이 하려질 결승 매치가 치러지는데요. 결승에 진출한 영광의 주인공 김태훈 선수와 김성현 선수입니다. 김태훈 선수는 함정호 선수에게 연장전 끝에 승리했고요. 또 김성현 선수는 이창호 선수에게 3&2로 승리했죠. 네, 맞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8강, 4강에서 한승수, 함정호 선수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결승에 올라왔고요. 네. 두 게임 모두 마지막 홀에서의 반전이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네. 또 김성현 선수는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승 상대인 김태훈 선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대입니다. 과연 고사관 김태우 선수에 이어서 3대 왕중왕은 누가 될지 마지막 결승 매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결승까지 왔네요. 제가 3번 만에 이렇게 결승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사실 이전 게임이 굉장히 안 풀려서 지금 이번 게임은 또 지금 계속 컨디션이 좋은 김성현 선수랑 치는데 약간의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보너스 게임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승부는 승부니까 또 승패 상관없이 멋진 승부 보여드릴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뭐 현재까지의 김태훈 최고의 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제 2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던 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전성기가 온 후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경험도 많이 쌓였고 또 좀 노련미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전성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됐고 완전하게 최고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오래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지난 월요일에 월요 예선을 통과해서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인데 짧게 말하자면 신락 같은 희망 이런 것 같아요. 파3 17번 홀. 김성현. 오, 좋은데요. 자, 홀 쪽인데요. 가까이 완벽하게 왔습니다. 아침 17번을 티샷이 또 홀 옆에 붙여줘가지고 버디로 이어지면서 우승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승을 생각진 않았는데 빨리 와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시즌에 2부 투어인 스리슨 투어 3회대에 우승을 했고 또 정규 투어에서도 가장 역사 깊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월요 예선을 치른 선수가 우승을 하는 최초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홀 파5 홀이죠. 네, 내리막 513m짜리로 길지 않은 파5지만 어떤 선수가 빨리 부담감을 떨쳐버리느냐에 따라서 쉬운 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양쪽에 있는 벙커 사이로 티샷을 해야 하고요. 이제 세컨샷 떨어지는 지점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레이업을 할지 아니면 그린 근처까지 가까이 가서 어프로치를 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쳐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디로 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결정하고 쳐야죠. 진짜. 자, 지금까지 4승 1패로 결승에 올라온 김태훈과 오전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온 김성현. 자, 먼저 김태훈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크죠. 네, 맞습니다. 이제 김태훈 선수도 집중하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김태훈. 네, 잘 나왔죠. 너무 안 나오네. 네, 김태훈 선수도 드라이버보다는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방향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티샷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김성현. 마찬가지로 김성현 선수도 드라이버보다는 우드로 티샷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드라이버를 티샷 하게 되면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1번 홀에서는 좁은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 매치다 보니까 한 홀의 승패가 전체 게임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그 전략적인 샷들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드샷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에 남겨놔야죠. 네. 김태훈. 살짝 오른쪽 출발했고, 그대로 오른쪽인데요. 오호. 자, 이러면 카트도로 근처까지 왔겠어요. 카트도로 위에 서 있으면 조금 이제 드롭하면서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240m고) 우드면은 거의 그린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자, 김성현. 오, 위험했어요. 네. 네, 자 김태훈 선수 볼이 카트 패스에 오는 바람에 이제 구제를 받는 모습인데요. 카트도로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제 한 클럽으로 거리를 재고 이제 그 안에 드롭을 하게 됩니다. 카트 도로에 의한 구제를 받았지만 사실 저 위치가 약간 러프면서 언뜻 봤을 때 저쪽은 약간 그 발끝 내리막 라이로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사가 약간 있기 때문에 뭐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죠. 김태훈. 가볍게 쳤는데요. 샷. 네, 홀 앞쪽. 이어서 김성현. 오, 자, 좀 더 굴러와야 하는데 약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거리가 남았네요. 네. 뭐 김성현 선수도 지금 오전 전승을 할 정도로 이번 대회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첫 홀에는 부담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훈, 왼쪽. 네. 이 많은 경우에 1번 홀이 사실 버디가 나올 만한 파5 홀인데도 버디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매치 플레이의 첫 홀을 어떻게 이 단추를 꿰느냐에 따라서 그날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 긴장을 좀 합니다. 김성현의 버디 팟. 놓쳤네요, 오른쪽. 자, 1번 홀은 둘 다 파로 비기면서 그대로 올스퀘어입니다. 자, 이어지는 2번 홀 파4 홀에서 둘 다 세컨드 샷을 맞췄고 김성현 선수는 그린 약간 뒤쪽에 벗어나 있고요. 김태훈 선수는 마운드를 살짝 넘어서 홀 앞쪽. 둘 다 좀 거리가 있는 퍼트가 남아 있어요. 지금 김성현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는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고 또 한라산을 마주보고 치기 때문에 약간 느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샷이자 버디 시도인데 김성현. 왼쪽. 오케이. 감사합니다. 반대로 볼 때 김태훈 선수는 내리막이 있겠죠. 맞습니다. 내리막 경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슬라이스 라인의 퍼팅입니다. 좋은데요. 아깝습니다. 오른쪽. 자, 2번 홀까지 둘 다 또 파로 비기면서 그대로 올스퀘어입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한 승부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3번 홀 파4홀이죠. 네, 389m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는 내리막 파4홀이고요. 티샷을 할 때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 지역을 피해서 치게 되면 세컨샷에서 방향만 잘 보게 되면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파4홀입니다. 하지만 그린 왼쪽 사이드에 페널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 있어서 조심해야죠.
지금까지의 조별리그와 또 뭐 8강전, 4강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들 컨트리 클럽이 사실 한 홀도 샷 하나를 할 때 긴장을 풀고 할 홀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훈 선수도 지금 드라이버보다는 네, 유틸리티 철저하게 방향 위주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샷. 근데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부러운 게 이 장타력이 있다 보니까 유틸리티 클럽을 잡고 티샷을 해도 꽤 긴 파4 홀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선수들이 장타를 치고 싶어하고 장타를 위해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운동도 많이 하고 스윙도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지금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김성현. 네, 잘 나왔는데 배수구 쪽에 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쪽에 갔습니다. 네. 이제 세컨샷에서는 공이 약간 오르막이 있고 또 그린이 오른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핀보다는 오른쪽을 겨냥을 해서 쳐줘야 홀 가깝게 붙일 수 있습니다. 세컨샷 김태훈. 네, 좋습니다. 잘 내려왔죠. 네. 네, 좋습니다. 딱 저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언덕을 겨냥을 해서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형 여기서 세컨샷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 쳤습니다. 이제 이 코스에 대한 적응과 또 코스 공략에 대한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딜 공략해서 어떻게 공이 내려올 거라는 것을 다 알고 플레이를 해요. 맞습니다. 이제 5번의 경기가 있었고 네. 이제 모든 코스의 세팅, 코스의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오, 좋습니다. 직접 봤네요. 자, 이제 장군 몽군이네요. 네. 김태훈 선수는 오른쪽에 있는 언덕을 겨냥해서 쳤고 김성현 선수는 핀을 펴서. 직접 공략을 하면서 스핀이 강하게 걸리고 또 이제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습니다. 지난 준결승 4강전에서 이창호 선수와의 매치를 돌아볼 때 정말 김성현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좋았어요. 버디. 오, 홀을 맞고 나옵니다. 자, 먼저 버디를 하면서 김태훈 선수에게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깝게 홀을 맞고 나왔고요. 약간 강한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자, 이제 김태훈의 버디 퍼트. 떨어집니다. 네, 나이스 버디. 자, 3번 홀을 버디로 승리하면서 이제 김태훈 선수가 먼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경기의 어떤 그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결승 매치 3번 홀까지 김태훈이 원업으로 앞서 있고요. 잠시 김대웅 대표이사 인사 말씀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입니다. KPGA 우승에 빛나는 위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넘버원을 가리는 웰컴저축은행 웰빙 위너스컵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멋진 경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웰컴저축은행은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으로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우승 트로트와 함께 또 5천만 원의 우승 상금 그리고 또 KPGA 코리안 투어 우승자들 중에 왕중왕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매치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5번 홀 파3 홀이죠. 네, 200m 내리막 파3 홀이고요. 오른쪽으로 미스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프로치를 하기가 쉬운데 왼쪽으로 미스를 하게 되면 벙커가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린 중앙보다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을 겨냥하는 게 좋은데 지금 핀이 오른쪽 뒤편에 꽂혀 있기 때문에 뭐 핀을 직접 공략하더라도 크게 어려운 건 없겠습니다. 저 4번 좀 주세요. 3번 홀 이후에 4번 홀은 둘 다 비겼고 아직은 김태훈 선수가 원업으로 앞선 가운데 이제 5번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는데요. 방향 좋다. 짧으라. 오, 이건 꽤 크게 왔는데요. 네, 그린을 넘어서 왔습니다. 조금 큰 것 같은데. 이어서 김성현. 김성현 선수도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임팩 이후에 손을 놨는데 나쁘지 않네요. 네, 괜찮은데요. 네. 지금 김성현 선수가 이번 대회 들어서 피니쉬를 저렇게 한 손을 놓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맞네요. 네, 네. 자, 김태훈 선수 공의 위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네, 공을 띄워서 이제 그린에 떨어지고 나서 가깝게 빨리 스핀이 걸리면 크게 부담은 없는 어프로치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리막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공을 높게 띄워야 하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조금 짧게 갔죠. 김성현 선수도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꽤 먼 거리의 버디 퍼트.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약했고 파가 인정됐습니다. 이제 김태훈 선수가 남아있는 거리에 파퍼트를 마무리해야만 이 홀을 비기면서 한 홀 차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파퍼트. 출발하면서부터 많이 왼쪽이었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퍼팅이었는데 조금 경사가 생각보다 많았죠. 자, 5번 홀은 김성현 선수가 홀을 가져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올스퀘어입니다. (6번) 홀 파5 홀이죠. 네, 527m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도그렉 홀이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벙커를 피해서 치게 되면 세컨샷에서 충분히 그린을 노릴 수 있는 짧은 파5 홀입니다. 하지만 그린 양쪽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세컨샷에서는 방향을 잘 선택을 해서 쳐야 합니다. 네. 김태훈 선수가 좀 약간 티샷이 안 좋았고 네. 김성현 선수는 페어웨이 정중앙에 잘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페널티 구역 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벙커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양쪽의 방향을 잘 선택을 해서 쳐야 합니다. 김태훈 선수 지금 러프에서 바로 갈까요? 지금 공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네. 발이 지금 높고 공이 약간 내리막 경사에 있습니다. 직접 가는군요. 네, 갑니다. 짧아라. 네, 올라왔어요. 네, 좋습니다. 네, 샷. 잘 친 것 같아. 괜찮았어요. 발이 높아서 좀 공의 컨택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음, 굿샷입니다. 잘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네, 좋습니다. 셋. 멈춰 제발. 역시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답게 6번 홀 파5 홀에서 둘 다 충분히 이글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투 퍼팅을 해도 쉽게 버디를 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다 갖다 놨습니다. 네. 일단 둘 다 올라왔으니까 버디는 사실 다 가능하고 누가 이글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홀의 승패가 좀 갈릴 수 있겠는데요. 김태훈 선수도 약간 오르막 경사이기 때문에 경사를 좀 적게 읽고 좀 강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글 펫. 오른쪽 아깝네요. 예. 이어서 김성현의 이글 펫. 와, 왼쪽 놓칩니다. 자, 둘 다 이글에 실패했고 버디가 인정되면서 이 홀은 버디로 비겼고요.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팽팽하게 올스퀘어입니다. 역시 결승에 올라온 선수답게 큰 실수 없이 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홀씩을 주고받으면서 아직은 뭐 접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티샷의 실수도 거의 없었고 뭐 네.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검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남아있는 전반 세 홀에서 누가 또 흐름을 잡아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는 둘 다 올스퀘어로 비기고 있고요. 과연 결승전에서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JTBC 골프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 웰뱅이너스컵의 결승 매치 김태훈과 김성현, 김성현과 김태훈의 매치인데요. 지금 7번 홀까지는 비겼고 아직은 팽팽하게 올스퀘어입니다. 두 선수가 역시나 결승에 올라온 선수답게 한쪽으로 쏠림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두 선수 모두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번 홀, 파3 홀이죠. 네, 내리막 209m 파3 홀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벙커를 피해서 쳐야만 그래도 파 세이브가 유리하고 또 그린에 올리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유리한데요. 핀 위치에 따라서 경사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퍼팅도 가능하니까 방향을 잘 봐야죠. 뒷바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훅인가? 이게 거리도 꽤 긴 홀인데 그린 좌우폭이 좁다 보니까 정확한 또 방향성까지 요구하는 맞습니다. 홀인데요. 그런데 또 그린에 올라가도 경사가 많기 때문에 잘못 올라가면 3퍼팅이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김성현. 그만. 오, 위험했죠.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어우, 살아 있을 수도? 바운드에 맞고 바운드가 살짝 소프트하게 떨어져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크게 바운드가 튀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 매치 플레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실수는 본인의 기회인데요. 김태훈. 네. 이건 좀 오른쪽이었네요. 네, 거리도 조금 짧았고 네. 오른쪽으로 미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와, 바람 안 타네. 김성현 선수가 왼쪽으로 미스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오늘 피니치가 좀 그린 뒤쪽에 있다 보니까 저 그린 뒤쪽 제거 왼쪽 맞죠? 뒤편 저 러프에서의 어프로치가 또 어떨까 모르겠고요. 김태훈 선수는 이제 마운드를 넘겨서 쳐야 하는 어프로치가 남았기 때문에 네. 높게 띄워서 홀 근처에서 바로 세울지 아니면 원바운드로 범프앤런으로 쳐야 할지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쳐야죠. 아, 셋. 방향성 좋았는데 약간 왼쪽 지나갔습니다. 높게 띄우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이게 멀리 뒤편에 한라산이 보이지만 역시나 산이 뒤에 있다 보니까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는 공이 떨어진 이후에 내리막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리막이 있었죠. 자, 반대로 김성현은 오르막 그린을 향해서
억새들 때문에 스윙이 잘 안 나왔네요. 그렇죠. 백스윙하면서 한번 걸리고 다운스윙하면서 한번 더 걸렸기 때문에 네. 거리감이나 공 맞는 컨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태훈 선수도 파퍼트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몰라요. 맞습니다. 뭐 오르막 퍼팅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파퍼팅이 뭐 쉽게 딱 들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죠. 자, 이걸 잘 붙이고 보기로 마무리만 지어놔도 나쁘지 않겠는데 김성현. 네, 네, 어프로치 좋습니다. 거리감 좋았죠. 그래서 저희가 조별리그 때부터 쭉 봐왔지만 정말 우리들 컨트리 클럽에서는 샷 딱 하나의 실수가 바로 그 이후에 큰 타수로 이어지거나 이 홀의 승패로 이어지는데요. 거의 뭐 티샷 한 반에 그 홀에서 네. 포인트를 바로 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어서 김태훈의 파퍼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나이스. 네, 오, 나이스 파. 쉽지 않은 거리였는데 정말 편하게 됐네요. 자, 8번 홀을 8호 승리하면서 김태훈 선수가 이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이어지는 9번 홀 파4홀이죠. 네, 319m 오르막 파포홀로 조금 짧은 파포홀이고 티샷에서 뭐 이 두 선수는 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벙커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컨샷에서 내가 스핀형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홀 가깝게 붙일 수 있고 아니면 또 스핀이 많이 걸려서 그린 앞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샷에서 스핀량을 누가 더 잘 조절하느냐의 관건인 9번 홀입니다. 역시 결승 매치답게 오늘 각 홀 핀 위치가 쉽지 않은데 9번 홀 핀 위치도 백핀이면서 이 마운드를 살짝 넘어 뒤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정교한 세컨샷이 필요합니다. 또 두 선수의 시원한 장타를 볼 수 있는 기회죠. 네. 먼저 김태훈의 티샷. 살짝.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네, 굿샷. 네, 잘 나왔습니다. 김성현. 자, 네, 굿샷. 두 선수 모두 비슷하게 정 가운데 페어웨이에 있습니다. 네. (9번) 홀이 그리 길지 않은 파4홀이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짧은 클럽으로 샷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스핀 컨트롤이 좀 중요할 수 있는 네, 홀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핀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떨어져서 스핀이 많이 걸리게 하는 샷을 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스핀이 많이 걸리는 샷보다는 바로 세우는 그런 샷을 해야 되는데요. 김태훈. 스핀이 걸리면서 홀 앞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만. 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뒤쪽에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스핀이 많이 걸리는 샷을 칠 때 뒤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스핀을 적게 하면서 핀 옆에서 바로 서는 그런 공을 쳐야 합니다. 김성현. 이것도 잘 내려왔죠. 스핀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 언덕에 맞았는데도 경사에 따라서 흘러내려왔고 좋았습니다. 이 대개의 경우에 선수들 프로들의 경우에 이 핀을 지나간 다음에 백스핀으로 쫙 끌려오는 샷보다는 본인이 원했던 거리에 딱 떨어지고 나서 한두 바운스에 멈춰버리는 스핀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거리 미스가 적어지니까요. 김태훈. 놓칩니다. 오른쪽. 생각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김성현 선수가 이 홀을 가져오면서 승부를 올스퀘어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전반호를 올스퀘어로 만들기 위한 정말 좋은 버디 퍼팅이 남았습니다. 놓칩니다.
요거 좀 아쉽네요. 야, 지난 이 준결승 때는 퍼팅감도 참 좋았던 선수인데 오늘은 퍼팅이 좀 안 따라주면서 9번 홀은 파로 비겼고 아직은 김태훈 선수가 원업으로 앞섰습니다. 4강전보다는 다행히도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인 것 같아요. 뭐 버디 찬스도 여러 있었지만 뭐 놓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선수도 같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지금 한 홀차 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 가서도 이제 공격적일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뭐 아닐 때는 좀 지키는 걸로 해서 이제 잘 리드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홀이 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서 하나 이기고 가서 이제 후반 라인 좀 제대로 승부를 좀 펼쳐야 되는데 하나 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쫓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후반에도 열심히 칠 예정입니다. 네, 후반 첫 홀 10번 홀 파3 홀이죠. 네, 115m로 짧은 파3 홀인데요. 양쪽으로 폭이 좁습니다. 또 그린의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퍼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홀 뒤쪽으로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거리를 판단해서 쳐야 합니다. 키나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특히 10번과 11번 홀 탁 트인 지역에서는 바람 방향도 참 잘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짧은 아이언을 치고 스핀량이 많은 클럽으로 치기 때문에 바람을 잘못 잇게 되면 큰 거리의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김태훈. 홀 앞쪽에 떨어지고 나서 약간 뒤로 내려가는데요. 거리가 약간 남긴 했는데 그래도 그린에 올리긴 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네, 오른쪽. 오른쪽에서는 이제 왼쪽 경사, 또 홀 가까이 가서는 오른쪽에 있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더블 브레이크를 쳐야 하고, 지금 보면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한라산을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계산하고 쳐야 합니다. 자, 브레이크도 어렵지만 지금 거리도 꽤 있다 보니까 거리감도 잘 맞아야 하는 위치인데요. 약간 오른쪽. 거리는 잘 맞았네요. 네. 찍을까요? 오케이. 자, 왜 컨시드가 없지 하고 좀 네. 쳐다보다가 네. 물어보는군요. 김태훈 선수도 뭐 라인 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컨시드 주는 걸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자, 김태훈의 버디 퍼트.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질 텐데요. 오케이. 그대로 오른쪽. 자, 이 홀은 둘 다 파로 비기면서 그대로 김태훈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 있습니다. 안 먹는다. 네, 11번 홀 참 재밌는 파4홀이죠. 네, 맞습니다. 404m에 그렇게 길지 않은 홀이지만 지금 보이면 오른쪽으로 티샷을 하게 되면 안전한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린 쪽 페어웨이를 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갈 수 있지만 티샷에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한 명의 선수도 오른쪽으로 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김태훈 선수가 드라이버를 지금 두 번째 들었는데요. 자, 9번 홀 이후에 11번 홀 과감하게 그린 쪽으로 쳤는데 방향 괜찮아 보이죠? 네, 두 선수 모두 거리가 많이 나가는 샷.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린 근처까지 갈 거예요. 네, 좋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샷. 그린의 홀도 잠깐 보여줬지만 홀 전에 마운드가 있어요. 내리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리막 경사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홀 가깝게 붙일 수 있습니다.
내리막 경사에 잘못 맞으면 또 홀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김성현. 이것도 방향 괜찮아 보이고요. 네, 네, 역시 그린 괜찮습니다. 앞쪽. 네, 괜찮습니다. 자, 둘 다 이제 그린 쪽을 향해서 샷을 했고 그린 앞쪽에 짧은 잔디 쪽에 잘 왔는데 문제는 다음 샷. 방금 또 보신 대로 이제 그린 중앙 쪽에 있는 마운드를 얼마나 잘 넘길 것이냐가 참 중요한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사를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홀 가깝게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5번의 경기를 이 홀에서 했기 때문에 이 홀의 경사, 그린 경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떨어져야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 지금 그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뛰었고요. 네, 자 네, 마운드 좋습니다. 뒤쪽에 떨어진 이후에 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마운드를 넘겨서 스핀을 음. 강하게 또 걸리게 하면서 홀 가깝게 붙였습니다. 김태훈 선수도 클럽 페이스가 좀 열려 있죠. 네, 클럽 페이스를 많이 열었는데요. 높게 띄워서 저 마운드를 못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보다 큰 실수예요. 지금 네. 마운드를 무조건 넘어와야 뭐 퍼팅을 좀 가깝게 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퍼팅을 할 때 거리가 우선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김성현 선수는 뭐 버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붙여놨는데, 자 김태훈 선수가 원업으로 앞서 있다가 이 승부처가 될 만한 홀 11번 홀에서 세컨샷에 실수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김성현 선수는 거리가 좀 있었던 상태다 보니까 띄우는 샷이 맞았지만 김태훈 선수는 그린 근처다 보니까 굴리는 샷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떨어진 위치에서 약간 굴리는 샷을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왼쪽 마운드를 이용해서 자 내려가는데 좀 많이 봤네요. 그렇죠. 거리 맞추기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자, 일단 파는 기록해 놓고 김성현 선수의 퍼팅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김태훈 선수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샷을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띄우는 샷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띄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와서 네. 이번 파 퍼팅을 좀 무조건 넣고 그다음에 김성현 선수의 실수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파펫 놓칩니다. 왼쪽. 자, 이 홀 컨시드를 하면서 김성현 선수가 홀을 승리했고 이제 승부는 올스퀘어입니다. 이어지는 12번 홀 파4 홀이죠. 네, 내리막 홀이고 435m로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그래도 티샷에서의 부담감이 좀 있고 지금 보이는 그린 위에서도 왼쪽에 있는 페널티 구역 물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벙커가 있어서 선수들이 부담을 많이 쓸어하는 그런 세컨샷이 남는 홀입니다. 티박스 뒤쪽에 보면 나무가 이제 조금씩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조금씩 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성현. 감사합니다. 네, 잘 나왔죠. 네, 괜찮습니다. 이 435m로 전장이 꽤 있긴 하지만 내리막이 있어서 실제보다는 조금 더
짧게 플레이되는 파4홀인데요. 일단 우드를 이용해서 페어웨이 왼쪽을 지켰고 김태훈 선수가 드라이버를 들었네요. 마지막에 좀 피니시가 안 좋았는데 왼쪽인가요? 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네, 다행이에요. 네. 아씨 공 놓쳤다. 김태훈 선수가 드라이버를 만약에 좀 더 강하게 치거나 강하게 맞으면 페어웨이 끝에를 넘어서 페널티 구역까지 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그래도 잘 컨트롤해서 치면서 페어웨이 잘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홀 저 왼쪽 지역이 참 애매한 게 장타자의 경우에는 페널티 구역까지 갈 수 있지만 좀 덜 나가서 일찍 휘는 볼은 오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티박스에서 다시 티샷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일단 둘 다 잘 나갔고 먼저 김성현 선수의 세컨드 샷. 네, 홀 앞쪽. 방향은 좋았는데 조금 거리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퍼팅감도 그렇고 샷감도 그렇고 지난 준결승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의 김성현 선수고요. 이어서 김태훈. 스핀. 네, 조금 내려왔죠. 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두 선수 모두 방향을 정말 정확하게 잘 치는 거 보면 뭐 샷 컨디션은 좋은데 두 선수 모두 지금 거리가 조금씩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만큼 긴장감이 있다는 뜻이죠. KPC 호리안 투어의 우승자들만이 참가해서 펼쳐왔던 웰컴 더 중은행 웰뱅너스컵의 결승 매치. 이 결승전에 올라온 두 선수가 한 선수는 지난 시즌의 KPC 호리안 투어에서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왕을 다 거머쥔 선수고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에 2부 투어도 우승을 했고 또 정규 투어에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해를 보냈던 선수인데요. 자, 둘 간의 매치가 아직은 올스퀘어인데 김성현의 버디 퍼트. 오케이. 오른쪽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뭐 두 선수 모두 2020 시즌에는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세게 받은 두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승전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올라오는 게 뭐 당연하다는 정도로 정말 멋진 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먼저 파가 인정됐던 김성현 선수였고 이어서 김태훈. 좋은데요? 오, 들어가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네. 자, 이 홀을 김태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다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전반적인 오늘 경기 흐름이 김태훈 선수가 먼저 홀을 가져왔다가 김성현 선수가 따라붙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세 번째 김태훈 선수가 홀을 또 가져오면서 원업으로 앞서 있죠. 네, 맞습니다. 팽팽한 승부 속에서도 김태훈 선수가 정말 반발 정도 네. 앞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후반에 또 어떤 좋은 경기를 펼쳐질까요? 궁금하네요. 네,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웰컴 더 수군의 웰뱅너스컵의 파이널 매치 결승 매치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김태훈과 김성현, 김성현과 김태훈의 매치인데요. 지금까지는 김태훈 선수가 원업을 앞서 있고 우승을 향해서 반발 정도 앞서 있는데 김성현 선수도 아직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김태훈 선수도 안심하면 아직 이릅니다. 자, 13번 홀 파5 홀이죠. 네, 559m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는 파5 홀이고요. 이제 이 홀은 거리도 좀 있고 중간에 홀이 페어웨이가 끊어집니다. 그린 앞에까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세컨샷에서 그린을 노리기는 쉽지 않고요. 세컨샷은 서드샷을 잘 칠 수 있는 방향으로 레이업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리에 남겨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 앞뒤 폭이 또 좁습니다. 그리고 그린 앞에 있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쉽지 않고요. 또 그린 뒤로 넘어가게 돼도 어프로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잘 맞춰야 합니다. 이 많은 경우에 파5 홀이긴 하지만 투온 시도가 거의 어렵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티샷부터 좀 끊어가는 전략들을 쓰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역시나 둘 다 드라이버를 안 잡았죠. 김태훈 선수는 지금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티샷을 하게 됐고 네. 김성현 선수는 지금 우드를 잡았었는데요. 티샷 김태훈. 네, 그래도 멀리 나왔네요. 네, 김태훈 선수가 뭐 장타항 출신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치게 돼도 샷. 상당한 거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와 많이 갔다. 본인도 이제 네, 멀리 간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었고, 김태훈 선수가 하이브리드 클럽을 쓸 때마다 김성현 선수는 우드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티샷에서의 어떤 그 전략이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드라이버를 안 잡게 되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리, 내가 제일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갖다 놨습니다. 야, 나란히 왔네요. 네, 좋습니다. 샷. 감사합니다. 공이 저렇게 붙어 있다는 뜻은 뭐 두 선수 모두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13번 홀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 세컨샷을 어디로 끊어가는지가 참 중요한 홀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리를 얼만큼 남길지, 안전하게 약간 왼쪽을 겨냥해서 칠지 아니면 오른쪽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서드샷에서 가깝게 남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붙여 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쳐야죠. 김태훈. 샷. 네, 네 굿샷. 좋습니다. 네. 거의 중앙 쪽에다 좋은 지역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네, 잘 나왔고요. 네, 김성현 선수 좋은 위치에 잘 갖다 놨습니다. 세 번째 샷 남은 거리도 거의 네. 비슷하군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남았어요. 네. 티샷이면 티샷, 세컨샷이면 세컨샷, 뭐 두 선수 모두 페어웨이 중앙에다 잘 갖다 놓으면서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샷, 핀 공략 샷인데 지금 세 번째 샷은 김성현 선수가 먼저 하게 되죠. 그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매치 플레이 할 때마다 상대방 선수보다 일부러 티샷을 좀 짧게 보낸 다음에 네. 먼저 핀을 공략해서 붙여버려가지고 부담을 주기도 했잖아요. 정말 좋은 컨디션일 때 가능한 거고 뭐 타이거 같은 그런 작전은 펼치기 쉽지 않죠. 김성현. 조금 크게 왔어요. 그래도 저 마운드를 살짝 더 넘어갔으면 어프로치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네. 그래도 마운드 꼭대기에 있으면서 그린 쪽하고의 경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퍼터나 아니면 또 웨지의 선택이 폭넓을 수 있습니다. 김태훈. 자, 저 마운드로 언덕은- 내려가면은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멈췄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운드를 하나 넘겨야 하는 퍼팅이 남았어요. 이 한 홀 차의 승부다 보니까 김태훈 선수도 원업에서 좀 한 홀 정도 더 가져오면서 한 두 홀 차 정도를 벌려줘야 좀 더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질 않는군요. 그렇죠. 뭐 두 네. 선수 모두 지금 좋은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선수가 한 홀에서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홀에서 바로 또 버디를 쳐서 따라올 수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선수도 지금 한 홀 정도만 더 벌리면 오히려 조금 안심하고 플레이를 할 텐데 지금도 아마 긴장감이 좀 있을 거예요. 꽤 먼 거리의 버디 퍼트. 오르막 경사가 있습니다. 좀 약했죠.
자, 남아있는 파퍼트도 신경이 쓰일 만큼의 거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홀 근처에는 좌우의 경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르막 경사만 조금 읽고 좀 강하게 쳐주면 되긴 하지만 거리가 조금 남았네요. 김성현. 조금 이것도 더. 약했네요.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 이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파5 홀에서 세컨샷까지는 잘 보내왔던 두 선수가 세 번째 샷부터 조금 풀리질 않고 있는데, 자, 먼저 김태훈 선수의 파퍼트입니다. 오, 놓칩니다. 오케이. 이러면 자, 이 홀에서 다시 올스퀘어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우, 김태훈 선수 아쉽네요. 마무리 파퍼 김성현. 네, 좋습니다. 나이스 파. 자, 이 홀을 김성현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제 승부는 올스퀘어입니다. 자, 이후에 14번 홀은 비겼고 이어지는 파3 홀. 티샷을 맞췄는데 둘 다 지금 핀 있는 쪽 반에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180m의 뭐 긴 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경사를 이용해서 샷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단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두 선수 모두 티샷에는 성공적입니다. 네. 퍼팅이 이제 남았는데 이제부터 재밌어질 것 같아요. 남은 네 홀에서 어떤 선수가 먼저 버디를 할지, 그 버디를 기록하면서 또 어떻게 따라갈지. 김성현. 놓칩니다. 까비. 오케이. 오전 전승을 거둘 때를 보면 저 정도 거리의 퍼팅감도 참 좋았던 김성현 선수인데 오늘 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퍼팅이 홀 근처에서 약간 맴돌면서 잘 안 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훈. 이게 마지막에 왼쪽으로 빠지는군요. 야, 두 선수 모두 정말 뭐 홀에서 크게 벗어나는 퍼팅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표정으로 다음 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번 홀 파4 홀이죠. 네, 379m 파포홀이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도그렉 홀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페널티 구역 물이 있고요. 오른쪽에 또 보이는 벙커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시야에는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티샷을 잘했다고 해도 세컨샷에서 왼쪽에 또 물이 있고 오른쪽에 카트 패스가 있어서 홀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백핀이 있는데 백핀이면 더 홀이 그린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세컨샷을 정확하게 쳐야만 파나 버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홀 남겨놓고 올스퀘어 팽팽하게 결승 매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김태훈 선수가 먼저 홀을 가져가서 원업으로 앞서 있다가 또 김성현 선수가 따라붙으면서 올스퀘어를 만드는 흐름이 세 번째 반복됐고요. 김성현의 티샷. 셋. 살겠다. 오, 아슬아슬했죠. 정말 1m 차이, 뭐 몇십 센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샷이었어요. 근데 네. 좋습니다. 저 왼쪽 편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많지 않아서. 넓지 않아요. 김태훈. 김태훈 선수는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강하게 스윙을 했는데요. 네, 굿샷. 네, 좋습니다. 이 티샷 떨어지는 부분도 좀 좁아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드라이버를 잡지 않고 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샷을 했고요. 이제 세컨샷을 준비하는데 역시나 그린의 좌우 폭이 좁다 보니까 좌우 편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홀입니다.
근데 지금 핀이 가장 뒤쪽에 핀이 꽂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린이 가장 좁아지는 지역에 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좌우편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핀까지 거리보다 조금 짧게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태훈. 또 네. 공 떨어진 위치는 참 좋았는데 정말 과감한 공략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떨어져서 왔지만 스핀이 조금 많이 걸리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아마 지금 선수도 지금 이만석 캐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루 딱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져서 좋았다가 스핀이 걸리면서 또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김성현. 셋. 이것도 아우. 스핀 양이 많습니다. 한참을 끌려와서 좀 내려오는데요. 두 선수 모두 비슷하게 세컨샷을 했어요. 자, 둘 다 이제 홀 앞쪽에서의 퍼트인데 거리가 꽤 있죠. 네, 김태훈 선수는 오르막이 심한 퍼팅이 남았고 그래도 김성현 선수는 약간의 마운드를 피해서 오른쪽에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르막 경사는 김성현 선수가 조금 덜합니다. 김태훈. 넘어오면서 그대로 오른쪽이었죠. 경사가 이제 김태훈 선수가 읽은 라인하고는 조금 달랐는데요. 네. 네, 그래도 부담스러운 팝퍼팅이 남아서 약간 긴장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나왔던 마운드를 지나오면서는 왼쪽으로 휠 것을 네. 본 것 같은데 네, 휘지 맞아요. 않고 그냥 왔어요. 이어서 김성현의 버디 팟. 중간에 마운드가 살짝 있습니다. 오른쪽 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태훈 선수가 파로 마무리하면 이 홀을 비기면서 두 홀 남겨놓고 다음 홀 17번 파5 홀에서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해지겠는데요. 짧지만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쳐야 합니다. 파펫. 아우. 홀을 맞고 나옵니다. 자, 16번 홀에서 김성현 선수가 홀을 가져오면서 이제 원업으로 앞서게 되고요. 오늘 처음으로 경기를 리드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태훈 선수 퍼팅이 아쉬웠네요. 자, 이어지는 17번 홀 파5 홀인데요. 네, 505m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는 파5 홀이고 티샷을 지금 이 두 선수는 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충분히 세컨에서 그린을 노릴 수 있는 거리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앞쪽에 보이는 이 큰 벙커, 레이업 존 넘어서 있는 50m 가까이 그린 가까이 있는 이 벙커를 피해서 쳐야만 서드샷에서도 어프로치가 쉬워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핀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선수는 네. 벙커를 넘겨서 무조건 그린에 맞게끔 거리를 좀 더 보고 쳐야 합니다. 이 17번 홀 그린도 그린 위에 경사가 좀 꽤 심하다 보니까 정말 정교한 세 번째 샷을 필요로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매치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김성현. 자, 이 두 홀 남겨놓고 이 홀을 만약에 비긴다면 마지막 홀에 김성현 선수가 원업, 업 도미로 할 수가 있겠고요. 김성현의 티샷. 네, 좋습니다. 네. 17번 홀은 그래도 우리들 컨트리 클럽의 가장 좀 넓다는 홀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자. 장타 쇼를 또 볼 수 있는 유일한 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 홀을 반드시 승리해서 올스퀘어를 만들고 마지막 홀에 가야만 좀 더 마음 편할 수 있는데 약간 일어났어요.
그래도 방향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페어웨이 오른쪽. 지금 오른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 가장 세컨샷에서 홀이 시야적으로 가장 편합니다. 열려 있죠. 네, 왼쪽에 네. 있는 마운드가 있기 때문에 페어웨이 센터 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홀을 공략하기는 쉽습니다. 네. 지금 뭐 둘 다 나온 거리는 거의 비슷했고 김성현 선수가 조금 더 페어웨이 쪽에 들어와 있고요. 추워서 공 안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마지막 홀에 간다면 마지막 홀을 꼭 이겨야만 연장전을 갈 수 있다 보니까 자, 이 홀 승부가 정말 중요한 김태훈. 좀 잘못 맞았나요? 네, 지금 오른쪽인데요. 아하, 벙커에 들어갔죠. 네, 지금 홀도 그린 뒤쪽이라 상당히 먼 거리가 남았을 텐데요. 자, 오늘 뭔가 결승 매치를 계속해서 리드를 해오다가 처음으로 리드를 뺏기고 나니까 앞서 티샷도 그랬고 지금 샷도 그렇고 네, 조금 뭔가 템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미스를 두 번 했어요.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는 미스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높게 띄워쳤어요. 네. 올라왔지만 좀 자. 지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저 방향도 나쁘지 않아요. 벙커를 넘어서 그린 뒤쪽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세컨샷에서 김태훈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그린 앞쪽 벙커에 빠뜨렸고 김성현 선수는 그린 뒤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프로치 샷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김태훈 선수가 빠진 저 벙커에서 오늘 핀이 백핀이어서 참 이 거리가 어중간한 벙커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을 직접 가격하거나 아니면 공을 가깝게 맞추면서 스윙을 크게 해서 공을 쳐야 합니다. 김태훈. 좀 짧게 나왔죠. 짧아요. 오늘 경기를 정말 잘 풀어왔는데 앞서 16번 홀에서의 실수가 많이 아쉬웠고 17번 홀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자, 이제 김태훈 선수는 네 번째 샷을 남겨놨고요.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거의 이게 들어가야만 이 홀을 비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과감하게 공략을 한번 해야 합니다. 김태훈. 좀 짧아요. 마운드를 넘어서 왔지만 네, 약했습니다. 이 김성현 선수는 그린 뒤쪽에서 어프로치다 보니까 이걸 붙이고 나서 버디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은 꽤 높은데요. 김성현 선수는 지금 이 위치에서 홀이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야, 위협적이었죠. 오케이. 네, 자 김성현 선수가 컨시드를 받으면서 2홀까지 승리했고 2앤1으로 승리하면서 2021 웰컴 더 추구은행 웰뱅 위너스컵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날도 멋진 경기로 보답을 네. 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은 김태훈 선수가 좀 쥐고 왔었는데 경기 후반 들어서의 좀 플레이가 아쉬웠네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김태훈 선수가 반발씩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마지막에 들어서 김성현 선수의 집중력 그리고 김태훈 선수가 퍼팅 미스 몇 개로 홀을 내줬던 게 페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결승전까지 올라와가지고 오늘 태훈이 형이랑 정말 피 튀기는 승부 펼친 것 같아요. 전반에는 좀 제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후반 들어가지고 날씨도 더 추워지고 조금 태훈이 형이 조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운 좋게 우승한 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일단은 뭐 준우승에 만족을 하고요. 그래도 정규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또 이 대회를 올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우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 한 번도 2홀 차 이상까지 가지 않았던 팽팽한 접전이었는데요. 3번 홀. 자, 김성현 선수의 버디 퍼트가 홀을 맞고 나왔어요.
자, 자, 이홀에서 김태훈 선수가 먼저 버디를 성공하면서 원업으로 앞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김태훈 선수가 쥐고 왔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반에도 계속 쥐고 왔고 후반 초반에도 계속 김태훈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5번 홀에서는 김성현 선수의 반격이 있었는데 버디에 실패했지만 파가 인정됐고 김태훈 선수가 파를 놓치면서 이 홀에서 올스퀘어를 이뤘습니다. 이후에 8번 홀 김태훈의 파펫 이게 떨어지면서 예. 다시 이 홀을 가져왔죠. 원업으로 앞선 김태훈이고요. 그런데 11번 홀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김태훈 선수가 본인 스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주었다가 놨다가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김성현 선수가 이제 버디를 기록하기보다는 김태훈 선수가 이제 중간중간에 퍼팅 미스로 인해서 약간씩 홀을 내줬던 점이 많았습니다. 네, 16번 홀을 또 파에 실패하면서 내줬고 자, 17번 홀에서는 김태훈 선수가 티샷과 세컨샷에 다 실수가 있었고 반면에 침착하게 왔던 김성현이 컨스트 버디가 나오면서 네. 투앤원으로 승리하고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2020년 KBC 코리안 투어를 수놓았던 우승자들의 향연 웰컴저축은행 웰뱅러스컵이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됐고 최종 우승은 거의 막내급의 선수를 할 수 있는 네. 김성현 선수의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도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선수가 이제 위너스컵에서 새로운 강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대회를 3년째 이어오면서 왕중왕전을 펼친 것 자체가 참 행운이었고요. 네. 또 그런 대회에서 앞으로 기대주를 할 수 있는 김성현 선수의 우승을 봤기 때문에 2021년 코리안 투어도 더 좀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신인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강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이번 대회 참가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대회는 김형태 프로와 함께했고요. 김성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웰컴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웰뱅 위너스컵.